이렇게 다 풀어내셔도 되는 건가요? 우리 스타일이야. 완전.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재,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림책 인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같이 해주실 김민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드드림 컨설팅 대표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저 완전 몰입했잖아요.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 아, 네. 네, 리액션이 좋으니까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림책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하는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방법들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그림책 인문학을 교육을 요청하시는 경우 혹시 교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의 공감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 그다음에 성별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이제 교육을 구성을 합니다. 이제 소통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이제 주제다. 그러면 우리가 밝은 분위기의 그림책들을 선정을 하고요. 또 요즘 좀 행복이나 스트레스 힐링 같은 교육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행복이라는 키워드와 어울리는 그림책을 선정을 해서 이제 교육을 기획을 합니다.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감상하고 또 질문을 좀 서로 간에 드려보고 그 안에서 이제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이나 사례들을 나누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나누다 보면 나의 감정들이 토로가 되고 그것을 독려해주면서 또는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또 힐링되는 시간,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뭐 우리도 사실 교육할 때 상사가 화났다. 뭐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성향이나 유형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좀 느끼고 나도 좀 편안해지는 경험을 좀 교육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이 우리 강사들의 사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선 다 교육이다라고 하면 약간 좀 불편함, 거부감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 직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키워드도 행복한 사자라는 이제 그림책을 먼저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질문을 또 던지죠. 왜 이 사자는 행복할까요? 그러면 본인들의 이제 행복의 기준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제일 뭐 꼭대기에 있으니까 사자는 먹이사슬 위에. 그렇죠. 뭐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근데 그 사자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통제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의외로 야생에서는 사냥률이 굉장히 낮대요. 사냥 성공률이. 사자들이 살아남기가, 숫사자가 특히나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해요. 이 사자는 어떻게 보면 동물원에 있어서 네. 안전의 욕구가 다 챙기는 그죠, 거예요. 다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의견 게시가 직원분들끼리 이거는 주입된 행복이다. 사자도 행복을 느끼는 거다. 이러면서 서로 간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들을 나누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나름의 이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뭐 특성상 교육생들이 이렇게 손들고 발표하는 문화가 좀 아니잖아요. 좋은 부분들은 좀 물론 초반에 저희가 이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십시오라는 분위기를 조금 잘 잡아주시면 자기의 생각들을 또 얘기해 놓는데 재밌다라고 네. 느끼시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네. 저 그 드라마에서 봤던 책 중에 좀비아이라는 그 책을 본 것 같은데 혹시 그것도 교육에서 활용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에서 네. 그 드라마를 위해서 이 그림책을 만들었는데 이 그림책을 제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그림책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림책은 되게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되게 어둡고 네. 조금 우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 분들이셨는데 네. 40대, 50대 분들이셨는데 본인들이 자녀를 그렇게 힘들게 좀 키웠었던 것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이제 팔다리를 잘라주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자기 젊은 청춘 이렇게 다 희생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했다. 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공감을 하셨고 자녀들이 느꼈던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이렇게 희생했던 사랑들이 정말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내가 언제 그런 거 해달라 했어? 맞아. 그 남성분들께서 깊게
공감해 주시고 나눠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 교육할 때도 아빠들이 그쵸. 많이 오시나요?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결혼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은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지만 네. 이제 남성분들은 여기 좀비 아이는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조금 그림책으로 풀어내신 그런 사례들도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라는 주제로 이제 그림책을 이제 많이 요청해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면 이제 녹색, 뭐 초록색, 뭐 파란색 뭔가 편안해지는 색깔들의 그림책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이제 공유하고 나눠보고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우선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번아웃이 왔는지 인지하는 과정도 이제 굉장히 또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책만 이렇게 딱 읽어주기보다는 네. 이제 몰입을 위해서 이제 뒤에 파도 소리, 그러니까 제주도 뭐 바닷소리 뭐 이거를 뒤에 이렇게 쫙 깔아주고 그다음에 약간의 디퓨저도 좀 준비를 합니다. 향기요. 네, 그래서 편백나무 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놓으면 오감 체험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를 엄청 빵빵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 교육인 것만큼 확실하게 좀 학습자들이 좀 느끼는 포인트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 특히나 요즘 또 비대면 수업이 많다 보니까 그림책은 이제 제가 요거를 스캔을 해서 그때 같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보여주는데 역시나 뒤에 이제 BGM 깔고 근데 그림책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 제가 읽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같이 이제 몰입되거나 이제 화면이 계속 바꿔지니까 이게 재밌다, 이제 역동적이다. 그림책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동심으로 돌아갈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읽어주는 걸 이렇게 보듯이. 네, 맞아요. 네. 사실 저도 요즘에는 거의 막 하루에 15시간씩 막 일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혹시 이런 작은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힐링 그림책 이런 거 있을까요? 딱 봐도 푸른 제주 바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만 봐도 너무 이제 힐링이 되실 거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도시를 나가서 엄마가 이제 새로운 직업을 도전을 해보다가 그 안에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이명 형상 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겪게 되고 다시 본인의 파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바다로 돌아오는 이제 엄마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숨비 소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해녀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잠수하고 이제 살기 위해서 내는 소리를 호흡을 해서 후 하는 소리들이 이제 숨비 소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478 호흡법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숨비 소리를 내보자.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여 마시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깊게 내쉬어주세요. 그러면 파도 소리 들으면서 눈으로 이걸 보면서 이제 호흡을 가다듬는. 그래서 그림책을 읽으면서도 심신의 안정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림책의 주제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교육과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근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법정 의무 교육은 사실 좀 딱딱한 이론이나 또는 사례가 좀 너무 딥하거나 좀 너무 말하기 어렵죠. 헤비하잖아요. 법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그림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가 이제 직장인 괴롭힘 예방법에 대해서는 그 매미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매미가 7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이렇게 매미가 서 있는 장면인데 이제 그 장면 다음 장면 넘기기 전에 물어보죠. 뭘 할 것 같은지를 물어봅니다. 매미는 날개가 있으니 날아갔을 것이다. 아니면 자살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느껴지는 이제 감각들 그 다음에 감정들, 여러분들 이 매미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 것 같은가요? 이렇게 조금 끌고 가보시고, 이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조금 자연스럽게 조금 어둡지만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요일엔 언제나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책은 아빠랑 아들이랑 맨날 금요일 날 어딜 가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본인들만의 약속이 있는데 저는 조직 문화에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조직의 특정한 날에 우리만의 좀 독특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는 그림책이나 또는 이제 엄마가 집안 살림만 열심히 하는데 네. 아빠랑 아들은 맨날 먹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점점 남녀 차별 약간 그렇죠.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조금 깨워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아들들과 아빠가
그 돼지가 돼버리고요.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갑니다. 아우. 그래서 집이 엉망이 돼요. 맨 마지막 장면이 그 엄마가 차를 고치는 우리가 차를 수리하고 차를 고친다라는 거는 보통 남자가. 남성 그 영역인데 이제 그것도 바꿀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그림책 내에서는 엄마 이름이 안 나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엄마. 그쵸. 이제 엄마 이름을 근데 이 작가가 한국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그림책 보여주시고 찾아봐라라고 하시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을 대학생들은 잘 뻔해서 놓더라고요.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짧게 얘기 들었는데 벌써 여러 가지를 접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적용해보고 강사TV에 꼭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니까 뭔가 그림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학습자들의 생각이나 어떤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방금 돼지책 같은 경우에서도 혹시 여러분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뭐 이렇게 전달을 해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을 것 같고 근데 마찬가지로 그림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메마른 감성의 이제 직장인인 분들이 처음에 딱 접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질문을 쉽게 가지고 가셔야 네. 이렇게 처음에 질문이 막 성인지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면 네. 대답을 네. 못하게 되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 책은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누가 나왔어요? 이제 네. 이렇게 가볍게 사실, 추리, 대안 이렇게 조금 더 질문들이 딥하게 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게 학습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좀 생각하고 좀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공감하고 성장하고 배려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학습자분들과 스토리텔링 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쉽게 또 인문학을 즐기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진짜 많은 팁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다 풀어내셔도 되는 건가요? 우리 스타일이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네. 아니요,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멋진 마인드를 가진 우리 김민주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림책을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림책을 고르는 기준까지 좀 모든 것을 좀 꼼꼼히 풀어서 이야기해주신 김민주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강사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